최근 여러 논평들을 쫙 훑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권력 그리고 우리 대중, 이 둘의 관계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고 할까요? 오늘 이 슬라이드들과 함께 그 변화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논의의 큰 틀을 잡아줄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철학자 헤겔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역사는 단순히 자유가 발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설령 우리의 물리적인 자유가 억압당할 수는 있어도 이게 내 자유구나 하는 그 인식, 그 열망 자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들이 자기 권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깨닫기 시작하면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엄청난 변화의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18세기 철학자에게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업과의 싸움, 치열한 정치 토론, 그리고 저 멀리 가 있는 AI 기술이랑 이게 다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중의 의식이 성장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세 가지 영역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무대는 바로 기업의 권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거인이죠. 쿠팡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쿠팡 창업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직원이 사망한 사건을 좀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공식적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대리인을 보내면서 회피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게다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복잡해지는 문제까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거대 기업의 책임,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왜 이런 책임 문제가 계속 불거질까요? 그 중심에는 사실 법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업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걸 강력하게 처벌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좀 약한 편이죠. 반면에 미국은요, 아예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리거든요. 이게 바로 기업의 책임을 강제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크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정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아주 급진적이라고까지 불리는 새로운 통치 방식, 그러니까 정치의 투명성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인 결과 중심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재명 행정부에서 보여줬다고 평가받는 과정 중심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방식은 아주 근사하게 완성된 요리만 딱 내놓는 거예요. 반면에 과정 중심 방식은 주방 안에서 재료 손질하고 실수하고 토론하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중심 접근법의 핵심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그냥 모든 걸 방송하는 겁니다. 국무회의든 업무 보고든 싹 다 생중계하는 거죠. 둘째, 깔끔하게 정리된 최종 결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치열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토론 과정까지 그대로 노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걸 본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최종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죠. 이 문장이 정말 그 핵심 철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국민에게 모든 걸 던지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걸 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대중의 판단 능력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방식이죠. 모든 걸 그냥 다 까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미래를 향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기술,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즉 AI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미국이 단연 1위, 그 뒤를 중국이 바짝 쫓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근데 3위라고는 하지만 사실 앞선 두 나라와의 격차가 꽤 크죠. 바로 이 현실이 우리가 왜 새로운 AI 국가 전략 같은 걸 고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엄청나게 강력한 AI 기술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AI 국가 전략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한테 AI 비서를 붙여줘서 맨날 하던 중복 업무를 확 줄여주고 또 AI 시스템으로 부동산 사기 같은 걸 미리 알아채고 막아주는 거죠. 심지어 과거에 했던 사업들을 AI가 분석해서 지금 하는 일에 조언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 일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인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AI 기본 사회라는 좀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공의 데이터로 만든 AI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소수의 기술 엘리트나 기업이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사회를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에이, 이게 그냥 끈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여기 신안군에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이라는 돈, 이게 뭐냐면요. 신안군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익을 매년 가구마다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덕분에 신안군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시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죠.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인 셈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 정치, 그리고 AI.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세 가지 영역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우리 대중의 의식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이든 정부든 그 어떤 거대한 권력이든 간에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힘의 원천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책임지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기술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시대에 권력의 모습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수준의 책임을 요구해야 할까요? 생각해볼 문제죠.